이 노래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묻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트로트. 이분들의 삶에 어떤 이야기들이 깃들어 있는지 먼저 우리 문경 씨의 이야기부터 봤더니 순창에서 사물놀이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네. 아, 노래한 게 아니라 사물놀이를 먼저 네, 하셨구나. 저는 순창 출신이고요. 고향도 순창이고 또 고등학교 때까지 나고 자란 이제 제 고향인데요. 저 때 특별 활동 시간 있잖아요. CA 시간, 클럽 활동 시간 있잖아요. 우리 때 있었어요. CA라고. 네. 지금 그렇게 안 부르나요? 지금은 뭐 방과 후 아, 그래요? 문경 씨, 우리 나이 때 너무 드러나요. 방과 후 아무튼 그때 처음 생겼었어요. 이게. 사물놀이가. 그때 사물놀이 좀 많이 했어요. 네, 사물놀이 그다음에 무슨 뭐 그림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뭐 피아노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가장 시골에서는 만만한 게 저거였나 봐요. 사물놀이. 네, 농악 뭐 이런 거. 그럼 어떤 악기를 저는 꽹과리 쳤어요. 어울린다. 역시 그 상세가 또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아.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조관우 선생님 아버지 조통달 조통달, 선생님께 네. 소리를 그리고 배웠다고. 난 다음에 조통달 선생님, 그러니까 원래 다른 이제 일반 순창 국악원이 있었는데 국악원에서 진도아리랑 한 소절만 배우다가 얘가 곧잘 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정식으로 소리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오디션을 보면 그러니까 집안 형편이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레슨을 시켜주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핑계 삼아서 본인한테 엄마한테 오디션을 보라는 거죠. 100% 떨어질 거 아니까 못 시켜준다 이렇게 하실 거였는데 어떻게 소문에 소문을 좀 듣고 조통달 선생님께 연결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 때 레슨비도 꽤 비쌌었는데 많이 이렇게 봐주셔서 거의 재능을 알아보셨구나. 네. 근데 조 선생님 전주, 완주, 뭐 거리가 좀 익산 쪽에 그렇죠. 계시잖아요. 네. 순창에서 가기에는 처음에는 광주에 사셨다가 광주에서 잠깐 저는 한 몇 개월 배우고 바로 전주 완주 쪽 금마면 쪽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이제 순창에서 금마까지 완행버스를 타고 네, 계속 그걸 몇 년간 어머, 몇 년을 진짜 그렇게 힘들게 배웠구나. 그 어린 나이에 그 소리 배우려고 그렇게 얼마나 그 고된 시간을 보냈을까 싶습니다. 아, 대단하세요. 진짜. 자, 그럼 이제 우리 수호 씨의 이야기. 일본에서 민요를 시작하셨다고요. 일본에서? 이제 많이들 생소하네. 아시잖아요. 일본에서 태어나신 맞습니다. 거. 네. 저는 이제 일본에서 태어났고요. 초등학교까지 있었어요, 일본에. 그래서 초등학교에 그 방과 후 시간. 여기도 방과 후 시간 이제 초등학교 방과. 여가고 학교에서 민요를 배운 거예요. 한인 학교에서 그 국악을 접할 기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 오히려 또 한인 학교니까 더 많이 있었겠군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일본에서 공부하다가 만나셨대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고 부모님이 좀 국악을 자주 권하셨어요. 그래서 민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 재능도 상당히 있었었어요. 재능도 있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절에 배웠던 민요 가운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아, 그럼요. 저는 아직도 민요 좋아하고요. 그러면 혹시 한 자락 살짝 한 소절만.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하나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역시 좀 편안하게 부른다. 야, 잘한다. 민요도 잘하시네. 재능이 아까 재능도 있었었습니다 하셨지만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재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께서 이렇게 그 국악을부터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예술가가 됐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유 민요 배운 보람 있으시겠네요. 자, 다시 이제 문경 씨의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네. 작곡가 사무실에서 트로트 스승을 만나게 되셨다고요. 작곡가 임종수 선생님 이제 그 연습실에서요. 그러니까 레슨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연습생이었죠. 한 5년, 4년 만으로 4년 정도 그냥
막연하게 거기도 또 소리 공부하듯이 왔다 갔다 노래 공부만 한 거예요. 부지런히 다녀야 되는군요. 근데 저는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또 공부를 긴 시간 하는 친구들이 없대요. 그래요? 근데 그게 좀 이쁘게 보이셨나 봐요. 그냥 우직하고 제가 소띠거든요. 그래서 네, 좀 우직하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낙천적인데 그냥 언젠간 이런 날 오겠지, 좋은 날 오겠지라는 생각에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 대표님이 당돌한 여자 서주경 선배님이 그날 오시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그날. 우연히 만난 정말 우연이에요. 복 받으시려고 뭐 서로. 네, 뭐 어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MR 반주를 가지러 갔었고요. 그 서주경 선배님 무슨 그날이 아니 전날 약속이 돼 있었는데 다음 날 그 미루어서 그렇게 오시게 된 거예요. 그것도 되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시간까지도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진짜 운명이다. 그래서 그냥 서주경 선배님은 목티가 제가 이렇게 질질 늘어져 있고 땀에 막 쩔어 있고 어디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하고 안경 막 동그란 거 쓰고 막 턱은 막 두턱같이 이렇게 나와 있고 막 아 그땐 좀 살이 있으셨어요? 80한 5, 6kg 나갔었어요. 와, 그때는. 와.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다지 볼품 없을 때 만나셨던 네, 볼품 없는데 들어오겠어요? 그 볼품 없는 그냥 청년인데 근데 딱 하나 웃을 때 치아가 보이는 게 너무 이쁘더래요. 거짓이 없이 그 와중에 그 뚱뚱한 총각이 치아를 보셨어요. 요 모습을 보셨구나. 치아가 고르네. 아니 웃으니까 되게 순박하네요, 진짜. 이게 제 겁니다. 네. 안 고친 제 거. 그래서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네, 벽 보고 불렀어요. 왜요? 벽- 왜 당당하게 부르시지? 앞에 보고 부르면 못 부르겠더라고요. 아, 떨려서. 그런 것도 있고 어. 사심이 들어갈 것 같아요. 내가 막 더 잘해 보이고. 더 잘해보고. 약간 오디션 같은 느낌이 될까 봐. 네, 그래서 그냥 진짜 벽 보고 이 모서리 벽 보고 피아노 반대편 쪽 옆에 모서리를 보고 선생님 반주를 하고 계시고 저는 오른쪽을 보고 있었고 근데 갑자기 까마귀 같이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우는 거예요? 서주영 어떤 노래를 부르셨길래? 아버지의 강이라는 곡을 불렀는데 강문경 씨 데뷔곡. 네, 그게 사심이 없이 들려서 더 그렇게 와닿으셨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이 또 났었고 또 서주영 선배님 저희 대표님 아버님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으셨는데 선배님이 성공을 한 걸 못 보고 돌아가셨대요. 아. 예, 합병증으로 그런 게 좀 이렇게 막 스쳐 지나가면서 정말 꺼이꺼이 우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럼 그때 그 노래를 듣고 서 대표님이 키워주겠다 하신 거예요? 계약하자 이런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저를 지켜보신 것 같아요. 얘 어떤 놈인가 네. 지켜보고 그럼 뭘 하시면서 나한테 와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나는 짧은 시간 안에 스타를 만들어줄 수는 없다. 그런 능력이 있는 회사는 따로 있고, 하지만 정말 앞으로 10년간 노래 공부를 하게 된다면 그냥 무명 생활부터 이렇게 공부를 차츰차츰 하게 되면 트로트계 약간 교과서까지는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가수를 만들어주겠다. 소위 이제 근데 제대로 후자를 노래를. 선택을 했죠. 저는.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 제대로 된 가수가 되겠어요 한 거네요. 그렇죠. 저는 후자를 근데 선택을 사실 서주경 씨가 누군가를 키운다는 소문은 있었는데 몇 년 동안 공개를 안 맨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타방송사 오디션 프로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1위를 한 네. 거예요. 와, 그래. 대박.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사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힘들었습니다. 사실 한 3년 정도 데뷔 아버지의 강이란 곡이 나오고 난 다음에 3년 정도 있다가 소위 말해 현타라고 하잖아요. 요즘 현실에서 느끼는 네, 타격감. 타격감이 막 너무 오고 막 알려주는데 소리했던 그 목소리 톤이 네.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어렵죠. 거기서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아유. 그래도 근데 대표님이 계속 이끌어 가져 그때 또 주셨구나. 경제적인 상황도 되게 그렇지. 힘드셨고 가장 힘든 게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네. 많았을 것 같은데. 카드 대출 받아가면서 음. 선배님이 이렇게 생활비도 내줘가면서 아. 두 양반 다 힘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쉽지 않네, 쉽지 않네. 그래. 네.
그러니 오랜 무명 시절을 거쳐서 이렇게 빛볼 날이 왔는데 22살의 스타간 최수호 군은 어떤 계기로 우리 앞에 제 나타났을까요? 이야기를 자. 들여다봤더니요. 오, 데이브를 앞두고 출전한 첫 오디션 프로그램. 데이브를 앞두고. 네. 저거 우리 회사 거 얘기하는 그 거죠? 트로트 맞아요. 전국체전. 네, 트로트 아 전국체전. 요때 교복 입고 나오셨었죠. 맞아요. 그때 나이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러면 대학 입시 준비하느라 바쁘셨을 한참 바쁠 때. 노래방에 고3 부럽고. 수험생 아니 제 기억으로는 그게 약간 거의 수험 기간 막바지 아니에요? 맞아요. 더욱이 우리 소리로 네, 공부하고 판소리 있었죠. 네. 하면서 아니 내가 아빠라면 못 나가게 했을 것 같은데. 아 그쵸. 응. 근데 저희 아버지는 희한하게 나가 권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오히려. 그럼 엄마는? 야. 어머니도 그러니까 그렇게 권하신 적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그 제가 이제 입시에 이렇게 몰두해야 될 시기에 내가 어디 이렇게 막 따로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많이 다퉜었어요 그 일 가지고. 근데 자꾸 이제 너는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다. 두 마리 토끼를. 후회하지 말고 그냥 후회 없이 나가봐라. 그래서 좀 속았죠. 저도 이제 제 의지는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약간- 그 엄마하고 아빠가 두 마리 토끼 잡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맨 처음에는 안 나간다고 하셨는데 어떤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하고 엄마가 뭔가 제안을 했으니까 결정적인. 결정적인 제안을 했으니까 거기에 수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게 있었나요? 일단 아버지도 나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아버지까지? 부자지간의 동반 출전. 그래서 이제 혼자 나가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아버지가 같이 나가주시겠다. 아빠는 그럼 어디까지 가셨어요? 아빠는 광탈하셨습니다. 예선 탈락. 금방 떨어지셨는데. 아이고. 저는 그 예선 아빠가 아들 핑계로 같이 나가보고 싶으셨나 보다. 그래 아빠 혼자 못 나가니까 아들 같이 데리고 나가고 싶은 거야. 근데 못 나간다고 하니까. 아니 근데 결국 두 마리 토끼 잡았잖아요. 바로 재수 안 하고 대학 들어가셨잖아요. 네, 최고 좋은데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술 쪽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네, 대단하다. 이거 뭐 한예종. 이게 사실 고3 시기에 판소리 실기 준비하면서 트로트 대회 나간다는 건 교수님 입장에서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사실 많은 분들이 판소리를 잘하면 트로트도 잘한다라는 이제 공식이 요즘 만들어졌는데 두 개가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판소리도 잘하고 트로트도 잘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맞아. 타고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끔은 갈아 끼워야 되잖아요. 맞아요. 발성을. 네, 네, 맞아요.